저 자꾸 웨이트를 하니까 막 무릎 위가 울퉁불퉁해져요. 저는 이런 다리 모양이 될 줄 알았는데 자꾸 사이즈도 커지는 것 같고 저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은 여성분들이 특히 웨이트를 하면서 정말 많이 궁금해하는 앞벅지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셨죠? 다리 모양은 100% 개인의 취향이에요. 운동한 흔적이 없는 완전 얇은 허벅지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당히 탄탄하면서 살짝 근육이 비치는 톤업된 허벅지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근육의 세퍼레이션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머슬핏의 허벅지를 위해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런 톤업 허벅지에 대한 솔루션을 알아보려고 해요. 울퉁불퉁하진 않지만 탄탄한 허벅지를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먼저 허벅지 근육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허벅지는 4개의 큰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대퇴, 사두 혹은 쿼드라셉스라고 불러요. 이 모양을 잘 살펴보면 바깥쪽과 안쪽에 가장 대표적인 외측, 중간 광근이 자리 잡고 윗부분에 대퇴 직근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가장 안쪽 부분에는 내측 광근이 있고요. 즉 크게 나누어 보면 바깥쪽 그리고 안쪽 근육으로 나눌 수 있고 또는 약간 윗부분 근육 그리고 아랫부분 근육으로도 나눌 수 있어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얘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니까 집중해보세요. 방금 전 대퇴 사두 앞벅지의 모양을 살펴보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평소에 무릎 주변부에 울퉁불퉁 튀어나왔던 부분이 아주 정확하게 외측 그리고 중간 광근 근육의 모양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무릎 가까이에 있는 가장 바깥쪽 측면에 있는 근육이 발달하게 되면 우리 다리의 안쪽과 바깥쪽으로 볼록한 물방울 모양이 잡힌다는 거죠. 대부분의 하체 운동을 할 때 우리는 무릎을 굽혔다 펴는 기능적 움직임을 취하게 돼요. 이때 움직임이 일어나는 무릎과 가장 가까운 근육들이 가장 잘 사용이 되죠. 바로 이 부분 근육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무릎 가동 위주로 하는 운동 동작들은 아까 말했던 물방울 부위, 그 부위에 발달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대퇴 사두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기 때문에 이 부위의 근육을 개입시켜 운동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많은 칼로리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다이어트에 아주 효과가 좋아요. 그렇다면 문제는 하체 근육을 사용해서 최대한 많은 칼로리를 사용하되 울퉁불퉁한 물방울 모양은 발달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인데요.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줄게요. 빨리 알려주세요. 현기증 나요. 키는 바로 근육의 종류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잠시 말했듯 우리 근육은 크게 나누어서 바깥쪽에 위치한 아이들과 안쪽에 위치한 아이들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때 속에 있는 근육과 바깥쪽에 있는 근육의 성질은 조금씩 다른데요. 속에 있는 근육들을 운동했을 때에는 외관에서 보이는 근육의 쉐입이 잘 보이지 않아요. 반대로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을 운동하는 경우에는 근육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모양이 도드라지면서 라인이 잡히게 되죠. 우리가 흔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근육의 대부분은 바깥쪽에 있는 겉근육이에요. 그래야 울퉁불퉁한 원래 근육이 가지고 있는 모양이 살아나거든요. 예를 들어 엉덩이, 힙업과 사이즈업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면 당연히 바깥쪽 둔근을 운동해야겠죠. 반면 허벅지의 경우 바깥쪽에 있는 근육보다는 안쪽 근육 위주로 운동을 하면 대퇴 사두가 가지고 있는 모양 자체가 도드라져 보이지 않을 거예요. 허벅지 운동을 할 때 주로 속근육을 사용하며 운동하면 보이는 근육의 도드라짐을 피하는 동시에 다이어트 효과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속근육 수분 운동이 따로 있나요? 네, 그리고 아니기도 해요. 이제 운동 동작을 알려줄게요. 속근육에는 접근 섬유가 많은데 접근은 에너지원으로 주로 체지방을 사용해요.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이 탄수화물을 주로 사용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짧고 무거운 무게를 간헐적으로 들어 올리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휴식 없이 꾸준한 강도의 운동을 했을 때 속근육은 더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러한 원리로 몇 가지 추천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같은 스쿼트 동작을 할 때 앉았다 일어서는 가동을 제대로 하는 것과 한 자리에서 버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이때 근육의 중량이 실어진 상태로 버티는 홀딩 자세는
속근육의 개입을 최대화시키면서 우리가 원하는 토닝 효과를 볼 수 있죠. 윗부분에서 버티는 기본 11 홀딩 스쿼트에서부터 아래 구간을 버티는 와이드 홀딩 스쿼트까지, 이 동작들은 모두 허벅지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주지만 겉근육의 모양을 도드라지게 만들지는 않아요. 응용 동작으로 홀딩 상태에서 사이드로 무빙을 하는 동작들도 있어요. 실제로 많은 해외 여성 모델들이 선호하는 동작이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동작 차이는 없지만 같은 웨이트 동작을 몇 회, 몇 세트, 얼마나 휴식하느냐에 따라서 근육의 모양이 달라지기도 해요. 즉 스쿼트를 무거운 무게로 6 내지 12회씩 세트로 묶어서 적절하게 탄수화물 에너지를 충전해가며 운동하는 방식은 효과적으로 겉근육을 발달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적정한 무게로 15회 내지는 25회를 묶어서 휴식 없이 이어서 진행하며 운동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허벅지를 슬림하게 토닝하고 싶다면 스쿼트, 런지 등의 기본 동작을 할 때 약 25회를 기준으로 중량을 설정해서 동작을 반복해주면 돼요.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 섬유를 운동에 개입시킬 수가 있고 근육이 발달하지만 작은 부피의 근육을 갖게 되죠. 대표적인 운동인 런지 25회씩 3세트를 한번 해보세요. 하체 근육은 운동 시에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위입니다. 무조건 개입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만 본인이 원하는 모양에 맞추어서 운동 계획을 짜보세요. 허벅지 발달을 두려워해서 아예 하체 운동이나 웨이트 자체를 시작하지 않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하체 운동을 하지 않으면 피부의 탄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나 무릎 관절의 통증, 부상 등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체력과 면역력도 떨어지죠. 반면 과도한 하체 운동만 하는 것은 상하체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 운동 시에 기능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헬린들이 처음 운동을 계획할 때 비교적 느낌이 쉽게 오고 정보가 많은 하체 운동 위주로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상체 컨디션은 전혀 나아지질 않고 그러다 보니 운동의 진도나 어빌리티가 향상되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운동은 편식 없이 골고루 하되 허벅지 운동은 본인의 목표에 맞게 운동을 프로그래밍해서 꾸준히 병행하면 돼요. 중요한 건 내 몸은 나의 취향에 맞게 만들면 된다는 거.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근육질의 다리를 원한다면 그것이 정답인 거고 내가 마른 다리를 원한다면 또 그게 정답인 거죠. 내가 원하는 몸과 다른 이들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고 해서 내 것을 강요하거나 남들을 비난하는 것을 바로 오지랖이라고 불러요. 제가 이번에 알려드린 운동과는 별개로 저는 일자 허벅지도, 톤업 허벅지도, 근육질 허벅지도 모두 나름의 예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잘 어울리는 옷도 모두 다르죠.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톤업된 허벅지가 운동을 통해서 달성하고 싶은 저의 바디골이다 보니까 소개를 드렸어요. 근육질 하체를 만드는 방법은 보디빌딩 컨텐츠를 참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하체 사이즈가 줄어드는 게 목적인데 자꾸만 늘어나는 것 같다면 일단 당장 그 과자에서 손을 떼란 말이다. 토닝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이즈가 커지면 그건 보통 운동 탓이 아니라 식단 탓이에요. 식단과 운동을 꼭 병행해야지만 100% 정확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JJ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브이로그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투비슨